이번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단행될 것은 맞지만 이 비교적 매파적 인하가 될 수 있다. 또 이 인하가 이루어진 직후에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경계감 때문에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는 지금 이 시각 0.53% 하락 중이고요. 또 S&P 500 역시 0.47%. 나스닥은 개별주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이 그나마 방어를 해주면서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1% 내지 2%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은 0.27% 약보합권에서 현재 주가를 방어해내고 있는데 과연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인데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은 군데군데 반등하는 그런 섹터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금융과 헬스케어 또 소비재까지 또 에너지도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구글이 굉장히 강하게 하락 중입니다. 2.81%. 이 제미나이 3 잘 가다가요. 갑자기 내년부터 광고를 삽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사측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다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M7은 굉장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AI 반도체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1%대, 또 브로드컴이 2%대, 마이크로소프트가 1.4%가량 오늘 강한 움직임 보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과연 오늘 이런 시장을 만든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JP모건이 금리 인하 직후에 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현재까지의 반등세가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반등세가 잠시 끊기는 모습이죠. 그동안 연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주식을 추가 매입해서 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익을 확정하려는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가운데 현재 상당 부분 거의 100% 가까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 직후에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기술주들 그리고 M7 더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섹터 전반을 뒤흔들 만한 월가 거물들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야데니 리서치로 유명하죠. 이 야데니는 15년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더 이상 M7 주식의 비중을 늘리지 말아라. 오히려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그런 발언을 남겼고요. 또 모건스탠리는 전기차 겨울이라는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었죠. 이번에는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 겨울이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리비안과 루시드까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세한 이야기들 뒷장에서 조금 더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M7들 개별주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체적으로 2%에서 많게는 4%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에드 야데니가 실제로 이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S&P 500 내 기술 섹터와 또 통신 서비스 섹터가 시총을 합치면은 이 두 가지 섹터가 45% 거의 절반에 달한다. 실제로 보시면요. 가장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34.6% 바로 기술주고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게 10%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 섹터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거의 S&P 500 시총의 절반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까지 M7도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지난 2010년부터 15년간 유지해 왔었던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철회하겠다. 사실상은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 그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금융과 산업재 또 헬스케어 내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전기차에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올해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앞두고 반짝 효과를 잠시 보였을 뿐 내년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 내년 미국의 경차 판매가 1,590만 대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전기차 물량 역시 20% 가까이 그러니까 5분의 1이 그대로 증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걱정 어린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 총체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각각의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저와 함께 M7 종목부터 차례대로 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크게 하락한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서 테슬라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바로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가 2030년 에비타 추정치 대비해서 30배가 넘게 거래 중이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2030년에 테슬라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추정치에 대비해서도 현재 주가가 30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과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내년 들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종전에 보셨다시피 장중에 4%대 약세를 보였고요. 또 구글도 오늘 상당 부분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 내년부터 제미나이 3에 광고를 도입하겠다 이런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사측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정을 했지만요.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는 뒤집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왜 대체 이 광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 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제미나이 3가 주목을 받았던 점, 챗 GPT에 비해서 공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고가 개입되는 순간부터 이런 신뢰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또 문제는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제미나이 3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챗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맞춤별로 굉장히 초정밀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측의 정정보도 이후에도 투심이 도통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글이고요. 엔비디아는 반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드디어 이 H20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H200 칩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로서 대중 수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H20 칩에 비해서 이 성능이 그래도 2배 가까이는 높습니다. 이 반면 가장 최신 칩이죠. 블랙을 대비해서는 거의 18개월가량 기술 수준이 좀 늦춰진 중간 단계에 있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과연 이 세 가지들의 주가 흐름은 현재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테슬라부터 보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 종가 기준입니다. 3%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종가입니다. 2.3% 가까이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호재가 있었죠. 엔비디아는 1.73%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한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된 종목 세 가지 한꺼번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특징주들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계속해서 다음 판이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마벨과의 관계를 끊고 브로드컴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커스텀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브로드컴과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간다. 이 소식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기존의 파트너였던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굉장한 또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다시 한번 판도가 짜여져 가고 있는 AI 반도체 각각 세 가지의 종목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종가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시장이 굉장히 브로드컴의 에이식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에 강한 기대감을 싣고 있다는 점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2.78% 오늘 좋은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을 뺏길 위기에 놓인 마벨 테크놀로지 거의 7% 하락으로 오늘 하루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을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세 가지를 더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이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를 겨냥해서 적대적 인수에 나서겠다라면서 선전포고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미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이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 굉장히 거액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엔터업계에 새로운 공룡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포기를 할 수 없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입니다. 주당 순수 현금으로만 30달러를 책정을 하면서 기존의 넷플릭스가 제시를 했었던 720달러, 한화로 치자면 이게 거의 105조 8천억 원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인 779억 달러 규모의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육탄전이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는 한 가지의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이 워너브라더스 각계 공룡 2마리가 또 손을 잡았다는 데에 대해서 반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간의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가장 먼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가 양쪽이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워너브로스죠. 역시나 오늘 4%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9%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의 현금을 주고 지불을 하겠다는 게 이 회사가 재무적인 상태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요. 워너브로스라는 엄청난 IP 자산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해졌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점 우려감까지 오늘 3% 이상 크게 급락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 이슈 있는 종목 더 보도록 하시죠. 자, 바로 컴플루언트. 오늘 이 종목이 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스카이로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AI 데이터 인프라 관련 기업인데요. IBM이 이 기업을 16조 원가량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의 AI 제품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고요. 또 카바나는 대표적인 이 중고차 관련 업체죠. 12월 22일부터 S&P 500 지수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에 굉장히 강하게 오늘 반응이 나왔고요. 코어 위브는 급락했는데 또다시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전반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음표가 띄워져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또다시 전환사채 발행이라니 악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플루언트입니다. 29.08%, 장중에는 거의 100% 넘게 이제 뛰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0% 급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역시 12% 두 자릿대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 마지막에 세 번째 코어 위브. 그나마 장중에 거의 4, 5%까지 빠졌던 폭을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많이 상쇄를 했습니다. 2.3% 하락분을 약간 되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배럴당 58.8달러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달러 가까이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이 특사단이 인도 방문을 앞두고 있죠. 이 방문을 앞두고 다시 한번 러시아부터 인도로의 이 원유 공급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현재 국제유가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52원 가까이 여전히 이 1,47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가득해지면서 이 7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간에 이 9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29% 하락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흐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값은 4,200달러 선 마찬가지로 FOMC를 앞두고 현재 금 선물은 사상 최고치에서 약간의 등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일본 쪽에 영향이 있었는데 이 또 밤사이 그리고 어제였죠. 일본의 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56엔 선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일본 국채의 강세에 따라서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가지의 매크로 지표 흐름들 살펴봤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장 막판에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바로 보시죠. 다우지수는 0.45% 하락했고요. S&P 500은 0.35%, 나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약간 그래도 3대 지수들이 장 후반부 들어서는 장 중반에 비해서 약간은 말아올리는 이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 마감 시황 봤습니다.